최근 이슈를 알아보고 시사를 어렵지 않게 분석해 나갑니다. 다양한 시선으로 읽어보고 끌어내는 시간 뉴스리드. 반갑습니다. 뉴스리드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소라입니다. 소라씨, 요즘에는 어딜 가나 휴대폰을 들고 있고 SNS를 하지 않는 사람을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님도 최근에 제가 하는 걸 보고 따라서 SNS를 시작했는데 세상이 많이 발전했다며 신기해했어요. 과거보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가 등장하게 됐죠. 소셜 네트워크를 다룬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에게 SNS나 트위터가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SNS나 트위터 등은 현 21세기에 없어서는 안 될 소통의 문화로 자리 잡았죠. 오늘 다루게 될 내용과 비슷한데요. 노래 듣고 뉴스리드 시작해봐요. 가인의 진실 혹은 대담. 중요한 건 나의 입인 내가 말 오래 때리는 거 Very nice 소문이란 말할수록 좋아 난 그냥 묻지 나는 이런 게 소라씨, 혹시 텔레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텔레그램이라면 들어본 적 있어요. 메신저 앱이잖아요. 앱스토어에서 급속도로 다운로드가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신생 메신저인데요. 불과 보름 전만 하더라도 텔레그램은 다운로드 순위 100위권 밖에 있었으나 랭키닷컴에 따르면 텔레그램의 일간 국내 이용자 수가 2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증가했네요. 그런데 텔레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텔레그램은 2013년 8월 아이폰용으로 세상에 처음 공개됐는데요. 빠르고 안전한 메신저를 지향하고 있고 사용자는 무제한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사진 및 동영상, 일반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휴대전화와 태블릿, 데스크탑 같은 모든 기기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카카오톡과 다른 점이 있나요? 다른 메신저와의 가장 큰 차이이자 텔레그램의 가장 큰 강점은 원칙적으로 수사당국의 검열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메시지를 암호 처리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며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검찰과 같이 국내 수사기관의 대화 내용 열람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메신저와 달리 텔레그램은 비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사용료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무료 서비스가 수익을 얻기 위해선 광고를 많이 탑재하잖아요. 그렇다면 텔레그램은 외부 광고와 더불어 외부 투자도 받지 않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텔레그램 개발자는 사용자를 모으는 게 아니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메신저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것 같아요. 텔레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텔레그램의 창시자이자 개발자 역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요? 네, 텔레그램은 러시아 최대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VK를 설립한 니콜라이 드로프와 파벨 드로프 형제가 독일에서 개발해 2013년 선보였는데요. 지금은 독일 텔레그램 메신저 LLP사가 개발과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드로프 형제가 러시아 당국의 검열에 반발해 독일에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정확한데요. 드로프는 서비스 운영 당시 러시아 정부로부터 사용자 정보 제공과 사전 검열 및 정보 비판 페이지 삭제 등의 요구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거부해왔지만 러시아 정부로부터 눈엣 가시가 되자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 해외 망명길에 올랐죠. 덕분에 철저하게 보안을 신경 쓴 텔레그램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네요. 조선일보는 텔레그램은 드로프의 지론이 담긴 서비스이자 러시아 정부에 대한 반발 심리가 반영된 서비스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네, 검열을 허용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할 수 없게 만든 서비스이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텔레그램의 보안을 극찬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보안이 뛰어난지 궁금하네요. 지난해 12월 텔레그램 본사는 서버 코드 암호를 깨는 사람에게 $20를 상금으로 주는 이벤트를 개최했으나 아직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텔레그램의 보안이 최고임을 입증하는 사례 같습니다. 네, 잠시 노래 듣고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 I can see but you when you dance, dance, dance. Feel good, good creeping up on you. So just dance, dance, dance. Come on. All those things I shouldn't do, but you dance, dance, dance. And ain't nobody leaving soon, so keep dancing.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앞서 텔레그램에 관해 얘기해봤는데요. 텔레그램이 주목받기 시작한 게 언제부턴가요? 텔레그램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국내 수사당국의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2014년도에 검찰은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시 적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겠다는 것이군요. 이 팀으로 주요 포털 사이트 같이 사이버상 열린 공간의 글들을 상시 감시하겠네요. 맞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SNS 등은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사 대상은 아니고 피해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때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공간은 사적과 공적인 성격이 섞여 있어 경계가 모호한데요. 사실상 메신저나 SNS도 검열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당시 소라스처럼 생각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논란의 중심이었던 카카오톡 측은 사용자 정보를 위해 서버에 저장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5일에서 7일 사이를 2일에서 3일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인터넷 검열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로써 한국적 서비스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네, 소라 씨 말처럼 자국 내 서버에서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제한받는 사용자가 이메일과 블로그 등 인터넷 서비스의 주 사용 모델을 해외 서버로 옮기는 사이버 망명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사이버 수사 때문에 누군가 자신의 글과 대화를 엿볼 수 있다는 불안감은 점점 극대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톡과 관련된 여야 입장이 궁금한데요. 어떠한가요?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은 인터넷 문화 건전성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보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법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분명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 국회에 통과된 법안인 테러 방지법이 이 상황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테러 방지법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대표가 발의했죠. 법안은 테러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에 정보 수집 및 추적권을 부여하고 테러 인물을 감시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야당에서는 9일간의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화제가 됐었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테러 방지법은 대테러 활동 관련 실무 조정 등을 하는 대테러 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국가정보원에 정보 수집권과 추적권을 부여합니다. 이로 인해 국정원의 무분별한 감청 및 금융정보 수집이 가능해져 많은 사람이 민간인 사찰을 포함한 정치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이 법안을 공권력 남용이자 사생활 침해로 테러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감시하는 목적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된 후 애플 앱스토어 내려받기 순위에서 텔레그램이 소셜 네트워킹 분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 메신저가 감시될 수 있다고 생각해 텔레그램으로 바꾸는 이른바 텔레그램 망명이 급증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노래 듣고 와서 다시 얘기해봐요. 리비의 루나. 빛이 쏟아져 내리면 시작해보던 bar. I shine like a crystal. 너의 우주를 손에 쥐면 펼쳐지는 breeze.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아대 학방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앞서 텔레그램을 통한 사이버 망명에 관해 살펴봤는데요. 앞서 얘기한 테러 방지 법안에는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 감청과 계좌 추적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명 FIU법으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문병우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상당 부분 침해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상당히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여야 간 대테러 업무의 컨트롤 타워를 국정원에 두는 것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네, 법안에 관한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자 야당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국정원을 제재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테러를 방지하는 목적은 좋지만 이 법안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이 명확히 없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네, 텔레그램의 창업자 두로프는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테러방지법을 통한 도감청 확대로 우리나라 정부가 원하는 기능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두로프는 스마트폰 앱에 대한 접근을 막거나 보안장치에 침입하는 정보기관의 해법이 오히려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를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그의 말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보안장치를 침입하는 정보기관으로 오히려 테러리스트들이 침입할 수 있다는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국가별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가 흥미롭더라고요.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민영 씨가 흥미롭다고 하니까 무척 궁금한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언론 자유지수가 낮을수록 텔레그램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정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텔레그램 사용 정도는 어떠한가요? 우리나라의 텔레그램 다운로드 순위는 1위로 언론 자유지수가 57위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네요. 그만큼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것이군요. 그럼 반대로 언론 자유 지수가 높은 나라는 어떠한가요? 언론 자유지수가 높은 룩셈부르크와 덴마크는 텔레그램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에 아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가 정작 언론의 자유 지수가 낮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언론은 현재 비판과 신뢰도가 아닌 권력이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송사에서 파업하고 노조들이 시위를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언론의 기능이 국민에게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전달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언론사가 제대로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론사가 권력과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언론의 보도를 감시해야 하고 국민이 가장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정부와 언론, 국민의 개별적인 구조망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보입니다. 여기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마룬5의 Sunday Morning. Darkness, she is all I see. Come and rest your bones with me, driving slow on Sunday morning. 오늘 뉴스레드에서는 텔레그램의 정의와 망명에 관해 얘기해봤습니다. 이번 대화를 통해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도 뉴스리드를 통해 여러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뉴스리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동아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기술의 윤현 PD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뉴스리드의 아나운서 김민영이었고요. 아나운서 정소라였습니다.